안녕하세요, 신자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바이크 여행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오카야마 지인 집에 도착해서 카가와와 도토리현을 관광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지인 집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고 다시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제 코멘트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날은 바이크 여행한 날 중에서 가장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크를 많이 탔고 또 이 바이크를 탄 곳이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세토대교 그리고 오노미치에 있는 그 섬을 이은 긴 다리 기억하시죠? 이를 원래 제가 이날 달리려고 일부러 좀 밀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이 긴 다리들을 많이 건너면서 경치 좋은 곳을 많이 건넙니다. 이게 카메라에 좀 잘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경치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약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나 태블릿, 모바일로 보실 때 화질을 좋게 해서 보시면 경치를 감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출발 당일 오전 한 8시 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지인 집에 계신 할머님과 제가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할머님이 제가 있는 동안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좀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할머님과 제가 기념사진을 한 장 찍은 모습입니다. 자, 구글맵으로 제가 오늘 이동할 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발하는 곳이 이 오카야마고요. 오카야마에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세토대교를 건너서 카가와에 도착한 다음에 쭉 이동해서 이마바리까지 가서 거기서 제가 저번에 묵었던 오노미치까지 이 긴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오노미치까지 가고 이 오노미치에서 최종 목적지인 이와쿠니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날 톨비만 한 6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다리들이 다 고속도로고 다리만 건너도 톨비가 꽤 발생하고요. 또 중간에 고속도로를 한두 번 정도 이용을 해서 톨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동 중에는 가급적 제가 코멘트를 안 할 거고요. 그냥 같이 한번 바이크를 타신다고 생각하고 경치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멘트가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날 정말 많이 탔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도 고속도로 하나를 타고 나가면서 톨게이트 출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티켓을 제시하고 제가 이제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막 뒤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티켓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뭐 주머니를 뒤져봤는데도 안 보여서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이분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티켓을 못 찾으니까 이분도 당황하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도 티켓이 없다고 하니까 저 옆에 세우고 다른 직원분하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으로 행동을 하시죠. 네, 그래서 가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바이크를 대고 직원분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자 직원분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이 지도 어디서부터 왔냐, 네가 온 지역을 알려줘야 이제 이 지역부터 요금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계속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이 티켓을 어디서 뽑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당황했었는데요. 네, 제가 지갑을 열었는데 네, 티켓이 여기서 나오죠. 제가 카드 있는 곳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현금 넣는 곳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주의함 때문에 일본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덕분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바이크 전용 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크 문화가 굉장히 선진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이크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제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니까 지나가신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온 바이크라고 막 사진도 찍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점심때였는데 휴게소에 들린 김에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돈가스 정식 같은 거였고요. 뭐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은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길고 긴 라이딩 끝에 이와쿠니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달린 거리가 400km가 넘는데요. 보통 200~300km는 안 넘기려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일정을 약간 무리하게 잡은 날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네요. 400km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서울에서 강릉이 200km가 좀 넘죠. 그러니까 400km면 꽤 오랫동안 운전을 한 겁니다. 네, 이곳이 제가 묵을 호텔이고요. 이 호텔 오른쪽에 이렇게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보시면 대부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바이크를 여기다 많이 세워놓으신 것 같고, 또 호텔에 오신 분들도 좀 세워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바이크들이 대체로 이제 출퇴근용 바이크다 보니까 제 바이크 덩치가 좀 압도적으로 크죠. 네, 호텔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입었던 옷들이라 아무래도 좀 땀내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탈취제를 뿌려서
이렇게 걸어놓은 모습이고요. 하루 종일 고생한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등 다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간식으로 사온 빵하고 음료수 이런 것도 보이네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뭐 비즈니스 호텔급 정도 되는 작은 호텔이었는데 시설은 깔끔했고요. 또 제가 일본 호텔을 좀 좋아하는 게 작지만 어느 호텔 가도 욕실 안에 욕조가 꼭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루 종일 여행하다가 자기 전에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자면 굉장히 좀 꿀잠 잘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욕조에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욕조가 있으면 꼭 좀 반신욕을 하는 편입니다. 체크인 하니까 안내지를 주고, 또 이 티켓은 호텔 안에 있는 대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는데요. 일본 호텔들은 뭐 아주 규모가 작지 않다면 어느 호텔 가도 이렇게 욕탕이 꼭 있더라고요. 대욕장이라 써 있었는데, 만약에 방에 욕조가 없었으면 제가 이용했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객실마다 다 욕조가 있으니까 뭐 굳이 이용할 필요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좀 심심해서 이와쿠니 시내로 왔고요. 이와쿠니도 지방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입니다. 호텔 근처가 이제 역 근처라 조금 번화가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한적한 그리고 조용한 시골 느낌입니다. 저녁 먹으러 나간 김에 전체로 한번 찍어봤고요. 건널목에서 찍은 사진인데, 일본 분들이 아무래도 남한테 좀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크 문화가 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퀵 하시는 분들이 막 인도도 막 쌩쌩 달리고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이렇게 바이크에 내려서 시동을 끄시고 이렇게 밀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간혹 좀 고배기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니까 시동 거신 상태에서 살짝 밀리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건너면 건너실 땐 다 이렇게 시동을 끄고 건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좋아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긴 이와쿠니 스테이션 기차역이고요. 오늘 영상은 뭐 약간 저랑 같이 바이크 타고 드라이브 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날엔 이와쿠니에 제가 온 이유가 있는데요. 이와쿠니의 명물을 좀 보고 이제 제가 여러 곳을 본 다음에 이동한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네요.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이와쿠니 여러 곳을 가는 재밌는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